제6학년 일반 친구 여러분, 오늘은 의병과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일본이 강제로 고정의 허락 없이 을사늑약이라는 것을 체결했다고 그랬죠. 자, 무슨 권을 뺏겼나요? 네, 외교권을 빼앗기고 어떤 건물을 지었죠? 네, 통관부라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네, 몇 년도였습니까? 네, 1905년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것이 나중에 배우겠는데요. 그게 경술국치라는 것입니다. 경술국치. 자, 연도는 191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1910년, 그러니까 1905년에서 5년 후에 1910년에 경술국치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냐면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일제의 식민지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일제 식민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공부할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을사늑약부터 경술국치까지 5년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면, 네,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의병 활동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의병 운동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의병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여기 운동이라 써져 있죠. 운동이 아니라 전쟁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 전쟁으로 불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애국, 그 다음에 계몽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네 번째 신민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위인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일이라는 뜻은 항자가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일은 그 일본에 대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일은 네, 대항한다. 어디에? 네, 일본에 대항한다. 네,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의병은 정식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임진왜란 때에도 나라의 군인을 대신해서 일반 사람, 평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 외적과 맞서 싸웠죠. 그런 것처럼 일반 평민인 사람들이 군인은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이 시작을 되는데 그 시작이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이 되었냐면 우리 1895년에 일제가 경복궁에 어떤 자객을 침투시켜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시해되었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강제로 자르라고 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발령 이런 거에 반발하여서 전국적으로 의병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또 의병이 크게 번지냐면 을사늑약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다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사진이 보이는데요. 자, 민종식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최익현. 자, 이런 분들은 다 양반 출신입니다. 양반이 의병을 일으켜서 외적과 맞서 싸웠다고 한다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슨 호랑이 호피 어떤 그런 것 입고 있는 분이 보이죠? 네, 딱 봐도 심상치가 않죠. 네. 그래서 이분은 평민입니다. 평민이지만 의병장이 되어서 일제에 맞서서 싸웠던 분입니다. 이름은 신돌석입니다.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을사늑약 때에는 평민인 사람도 의병장이 되어서 외적과 맞서 싸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흐름 1에서 했던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의병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식 군인이 아니라 일반 의병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일본과 맞서서 싸웠던, 그러니까 규모가 매우 작았던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정식 군인들이 맞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병 운동보다는 의병 전쟁이 더 형식적이고 더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의병 운동에서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냐면,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그 헤이그 특사를 구실로 삼아서 일제가 어떤 일을 하였죠? 네,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켰다 그랬죠. 자, 그런데 군인들이 바로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일제의 그러한 못된 짓을 막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더 탄탄하게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군인들은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겠죠. 신식 무기를. 그 다음에 새로운 전술도 사용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일본 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치가 충분히 된다는 거죠.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 참여함으로써 이제는 의병 운동이 아니라 의병 전쟁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의병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의병인데, 이제 어린 사람들 보이죠? 자,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람은 자, 그 복장이 범상치 않죠. 자, 이 사람은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한제국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군인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함으로써 더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서 싸웠던 의병 전쟁이 안 되겠다. 서로 연락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시에 서울로 진격을 하여서 일본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서로 연락을 취하는 거죠. 의병장끼리. 자, 그래서 연합부대가 자, 한성, 지금의 서울입니다. 서울을 향해서 진격 작전을 벌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그 연합부대의 서울 진공 작전을 하려고 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거기에 총대장이 누구였냐면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총대장인데 갑자기 이제 서울로 진격을 하려고 하던 참에 소식이 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와라. 장례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인영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당시에는 효를 강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총대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더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신돌석이라는 사람은 평민이라고 그랬죠. 평민 의병장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 양반 출신 의병장들이 평민 출신 의병장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끼워주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신분 차이로 인해서 차별하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참에 서울로 진격하지 못하고 결국엔 실패하고 만 것이죠. 자, 또 안타까운 일이고요. 자, 그러면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전국에서 의병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일본에서 파견한 군인들을 전국 각지에 뿌려서 자, 의병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학 농민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자, 일본 군인들이 의병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눈을 가리고 나무에 매달고 자, 총을 이제 쏘거나 아니 목을 베거나 칼로 찔러서 사람을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고 더 이상 이렇게 반항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 거죠. 자,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하였고, 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 전쟁을 할 수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일제의 손이 뻗지 않은 어디로 가냐면, 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주라든지, 자, 연해주라는 지역으로, 자, 우리가 잠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쪽이 어디냐면, 만주입니다. 만주. 자, 여러분, 만주라는 말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냐면, 자,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쪽인데, 자,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자, 만주와 연해주로 의병들이 이동을 해서 나중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어떤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립운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하나는 뭐냐면 의병입니다.
이거는 총과 칼로 싸우는 거죠.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의병 운동이라든지 의병 전쟁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죠. 다시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애국 계몽. 자,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입니다. 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회사를 차려서 경제력을 갖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자, 그 정신적인 거, 그러니까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죠. 애국가,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이런 뜻이죠.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 계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계몽은 뜻이 뭐냐면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깨닫게 하다, 몰랐던 걸 깨닫게 하다, 즉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계몽을 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나라를 사랑하려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야 된다.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실력을 길러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게 애국 계몽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하는 의병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학교를 세웁니다. 일단 배워야겠죠. 자, 약 5천 개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5천여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보를 또 알려줘야겠죠. 일제가 우리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문과 잡지를 발행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차려서 자, 기업들을 길러내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실력을 점점 갖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또 하나 무엇이냐면 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일본에 일제 빚이 많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거 있죠. 국채보상운동.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국채라는 것은 이 그림 볼까요? 나라 빚을 갚자라고 되어 있죠. 자, 국채라는 것은 나라의 빚을 의미합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갚다라는 뜻입니다. 갚다. 갚아야겠죠. 일본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근데 이 빚이 우리가 필요해서 진 빚이 아니라 일본이 강제로 우리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그 다음에 뭐 철도도 세워버리고 어떤 건물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우리한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부러 빚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놓고. 자, 우리가 갚지 못하는데 그 얼마만큼의 빚을 졌냐면 당시 대한제국의 1년치 예산을 맞먹는 돈이 빚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생각했냐면, 자, 일본의 빚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할 수 없는 거다. 일본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빚을 갚자.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에게 할 말이 없다.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실패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중단되냐면,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빚을 갚았냐면, 며칠씩 반찬을 아끼고, 그 다음에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금가락지라든지 금반지를 팔고, 자, 이렇게 등등을 해가지고 돈을 점점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위기감을 느꼈겠죠. 그래서 어떤 헛소문을 퍼뜨리게 되냐면, 자,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일본의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훔쳐갈 것이다. 그 돈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자들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중단돼 버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일본의 방해로 중단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단체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그 단체 이름이 무엇이냐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자, 별표 5개도 모자랍니다. 네, 중요한 표시를 꼭 하시고요. 신민회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을사늑약 이후로 우리가 의병활동이라든지 애국계몽운동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탄압이라든지 일본에 저항을 했죠. 하지만 일본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병들을 학살하거나 애국계몽 운동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탄압이 심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안창호라든지 그 다음에 양기탁이라는 많은 분들이 비밀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 비밀단체가 신민회인데, 비밀단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대외적으로 우린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라고 알리지 않고 회원도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이 되는 그런 단체를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신민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신민회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산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성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이 오산학교는 누가 만드냐? 자, 안창호라는 분이 만듭니다. 자, 안창호라는 분이 이 대성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대성학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누가 만드냐? 자, 이승훈이라는 분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해서 인재를 양성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자, 우리가 안창호라는 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신민회뿐만 아니라 자, 여러 분야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꼭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족 기업을 육성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기업을 육성해서 경제력을 갖출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꼭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만 하거나 기업만 육성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맞서 싸우는 것은, 일본과 맞서 싸우는 것은 그 군인들이 전투를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치 않게 기지도 없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독립군을 양성하는 그런 장소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자, 만주라든지 연해주로 이동을 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쪽 지역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독립군을 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합니다. 자, 이래서 장기적인 무장 독립 투쟁을 같이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민회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력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것과 무력적인 면을 다 양면을 다 중요시하고 준비를 했다라는 점을 중요시 여기는데, 나중에 신민회는 나중에 그 발각이 돼서, 자, 일제 대대적인 탄압에 수많은 그런 우리 독립 투사들이 잡혀가게 되고 고문을 받고 죽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러한 준비라든지 움직임, 그 다음에 노력들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안중근이라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시기가 언제냐면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1905년이죠. 을사늑약 4년 후에 안중근 의사가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의병 활동을 했죠.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의 탄압이 심했죠.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일제 사법권과 그 다음에 경찰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자, 다시 을사늑약 때 일본이 땡땡권을 가져갔다 그랬죠. 어떤 권입니까? 네, 외교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더구나 어떤 것을 빼앗아 갔냐? 사법권입니다. 사법권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마저 빼앗아 갑니다. 또한 경찰권마저 빼앗게 되죠. 경찰권은 경찰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죠, 일본이. 자, 여기 격분한 몇 명의 사람들이 자, 나타나서 총으로 그 우리나라의 독립을 빼앗은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전명훈과 장윤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미국을 건너가서 어떤 사람을 죽이냐? 자, 스티븐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일제 침략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스티븐스라는데, 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본의 돈을 받고 자, 우리나라의 독립을 빼앗아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제의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를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총으로 저격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 이재명 의사는 자, 을사오적 중에 나쁜 놈이 누구라 했죠? 이완용이죠. 자, 이완용을 이제 부상을 입히고 이제 죽이지 못했습니다. 부상만 입히고 나중에 붙잡혀서 순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재명이라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중근 의사가, 자, 이분이 안중근인데, 안중근, 자, 손가락이 없죠. 손가락을 잘라서 자신의 어떤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던 분입니다. 자, 총을 쏴서 중국의 하얼빈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죠. 자, 이토 히로부미 어떤 사람입니까? 을미사변을 주도해서 명성황후를 죽이고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긴 그러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되고, 안중근 의사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듯 자, 을사늑약 이후로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독립을 뺏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여러분들 오늘 배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학교에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